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도대체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자고 나니까 띠띠부어가지고 심하게 부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공인중개사부터 했었죠? 맞나? 그래서 조금 같이 설명을 드리고 다시 가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은 했고, 그다음 공인중개사 부분은 정책심의위원회가 나오는데, 일단은 보시면요, 그 공인중개사 부분은 이 주어를 먼저 체킹하셔야 되고요. 시험 지문에 나올 때 일단은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시면 받는 자격증이 누구의 관여에 찍혀 있다, 그죠?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할 때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인 시험 실시권자가 될 때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칩니다. 그리고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 둘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시험 시행기관장, 그러죠? 시험 시행기관장, 이렇게. 그리고 지문에 자격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어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럴 때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죠.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 비촉, 해촉이 나오면 이제 국장이 되겠죠. 그리고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업무를 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협회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 있죠. 공기업하고 준정부 기관, 이렇게 준정부 기관에 대해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시행의 주체는 세 개죠. 시도지사, 국장, 위탁 시행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 둘을 뺀 나머지 주는 시험 시행 기관장이 주어라 그랬죠. 일단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시험을 치는데 자격 제한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자격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몇 년간? 3년간 뭘 못하죠? 아무것도, 그죠? 그 다음에 부정행위로 적발이 되면 몇 년? 5년이죠. 5년간 뭘 못한다? 시험만, 그죠? 시험만.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죠. 시험만 못 친다, 이렇게.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응시원서를 제출하겠죠.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응시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응시수수료 납부의 근거는 누가 시험 시행의 주체에 따라 달라지죠. 시도지사가 시행하면 시도조례, 국장이 시행하면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위탁 시행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위탁한 자, 위탁받은 자가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를 제출할 때 이 의사를 처리하잖아, 그죠? 처리하게 되면 응시수수료를 돌려줍니다. 응시수수료를 반환하게 되는데, 이 반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보통 무슨 상황, 무슨 기준으로 끝나면 뭐였죠? 대통령령이었는데,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은 국토교통부 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반환할 때 전부를 반환하든지 아니면 일부를 반환하는데, 일부는 60, 50, 50, 40, 60%, 50%입니다. 60%는 시험 접수기간 마감 다음 날부터 며칠? 7일까지입니다. 7일까지. 7일. 그리고 50%는요. 시험 시행일이 있으면 시험 시행일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시험을 치는데,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죠. 1회 이상입니다. 이상. 요거 이상 시행하고,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되죠. 그리고 동시에 시행하게 되면 2차 시험도 1차 시험 방법에 따릅니다. 둘 다 선택형이고, 시험에서 1차 시험은 과락 없이 평균 몇 점?
60점이고 1차 시험에서는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통과해야 되고요. 근데 1차 시험에 합격이 되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1차 시험에 합격되면 면제를 받죠. 다음 회, 다음 연도, 다음 회입니다. 요거. 그래서 1차 시험은 예외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고 2차 시험도 가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데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선발 예정 인원을 그죠? 이번 시험에는 얼마를 뽑겠다. 선발 예정 인원을 사전에 공고하게 되면 몇 점? 바로 그죠?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하죠. 이 경우는 인원을 줄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시생이 얼마냐 따라 가지고 최소 그죠? 최소 이 정도는 합격시켜야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인원이나 비율을 사전에 공고하게 되면 바로 40이 아니죠. 일단 20%를 뽑겠다 그러면 20%만큼을 뭐다? 선발합니다. 정상적으로. 선발했는데 그 인원이나 비율에 뭐하면 그죠? 미달하게 되면 그때 몇 점? 40점 이상 인자 중에서 그러니까 최소라는 말이 나오고 40이 나왔는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미달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과되면 합격이 되겠죠.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합격자를 결정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누가 할까요? 시험 시행 기관장이 그죠? 그러면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월 내에 맞죠? 1월 내에 자격증은 뭐 한다? 교부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답니다. 누가요? 그죠? 자격증이니까 시도의사 몇 월? 1월 이내에 딱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교부한다까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자격에 관한 내용은 누구의 소관 업무더라? 시도지사의 소관 업무다. 시험은 아무 곳에나 칠 수 있죠. 원하는 곳에서. 근데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가 하는데 그죠? 현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종류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있고 중개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있습니다. 종류가 몇 개라고? 두 개. 두 개가 일치하면 상관이 없는데 불일치하잖아. 그죠? 자, 그러면 공인계사법상의 규정 위반에 대해서 자격 취소를 합니다. 누가 할까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자격 취소가 되면 해당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자격증 반납은 누구에게 할까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그리고 자격 취소가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어떤 처분? 자격 정지 처분도 있습니다. 누가 하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자격증 등의 분실에 대해서 재교부 신청하죠. 자격증 재교부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재교부는 누구에게 신청한다?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러면 자 그리고 자격 취소를 하기 전에 바로 날리진 않죠. 의견 진술이나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청문입니다. 그리고 자격 정지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청문이나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요걸 우리가 사전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사전 절차. 이게 사전 절차니까 누가 할까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보면서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심의위원회가 나오는데 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해서 어디에 있죠? 국토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둘 수 있다. 임의기관입니다. 그대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 요 심의 사항이 중요한데 일단 말로 제가 연결을 해드렸는데 자격을 취득해서 자격증 땄으니까 중개업하겠죠. 중개업을 했으니까 보수를 받을 거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격 취득, 중개업 육성, 보수 변경, 책임 보장 아셨죠? 네 가지가 심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가 형상화 시켜서 이렇게 생겼다면 정책심의위원회가 동그랗게 생기잖아요. 그죠? 요건 어디에 있냐면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이 기본 틀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어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이 있죠. 그리고 간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차관이고 위원장은 그죠? 그리고 위원은 위원장 포함해서 7인 이상 11인 이내 위원이고 그리고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근데 간사를 둔다 되어 있는데 간사의 지명은 누가요? 위원장이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말고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 있죠? 필요한 사항, 즉 운영세칙입니다. 운영세칙도 누가 정한다? 위원장이 정한다. 그리고 보시는 바처럼 부위원장이 없죠? 따라서 위원장이 직무는 누가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러니까 지금 요 동그라미라는 이 정책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죠? 심의위원회 안에 어떻게 되는지 형태 요거 눈으로 자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의 내용에 보면 자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죠. 그죠? 안건의 당사자가 되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죠. 해서만 한다. 배제시킵니다. 제척 사유가 되고요. 안건의 당사자가 해당 위원을 배제시켜 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피 신청입니다. 그리고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 등에 해당될 때 직접 당사자라고 할 때는 위원 본인 스스로 뭐 해야 된다? 본인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회피 안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본인 스스로만 한다고 회피한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안 하면 그 위원 본인이 뭘 안 하면 해촉한다고? 회피 안 하면. 그러니까 초성이 똑같아요. 본인 스스로 위원 본인이 스스로 기피 이게 아니고요. 회피를 안 하니까 뭐라고? 해촉합니다. 해촉과 이제 둘 다 똑같이 그죠? 초성이 알겠죠? 뭐 본인만 느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 부분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 등록으로 가보면 교육이 먼저 나온다 그죠? 근데 교육도 그냥 분류만 자 교육이라고 하는 건 크게 있잖아요. 실무 교육이 있고 직무 교육이 있어요. 이 둘 다 있잖아요. 둘 다 뭐 하기 전에 받는 거다. 고용하기 전에 아셨죠? 혹은 등록하기 전에 고용하기 전에 받는 거니까 이걸 보통 사전교육 그래요. 일하기 전에 받는다고. 사전교육이 의미하고 그 다음에 실무 다른 거 두고 일단은 실무교육하고 직무교육이 있는데 실무교육은 세 가지가 포인트 항상 여쭤보는 게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유효기간은 1년. 교육 내용은 법률 지식이에요. 그리고 실무교육을 안 받았다? 직무교육을 안 받으면 규제가 있을 수가 없죠. 등록 안 받아주면 되고 고용신고 안 받아주면 되니까. 근데 실무교육을 받으면 몇 년마다냐? 2년마다 그죠? 2년마다 또 2년 되기 2월 전까지 요전에 통지를 해주는데 이게 무슨 교육이다? 연수교육입니다. 그리고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이라 연수교육은 자격 있는 자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사원 임원은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연수교육을 받는 사람은 자격 있는 자만 받아요. 뭐만? 소고금만 받아요.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받은 법인의 사원 임원 전원은 2년마다 시행되는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말이 맞아 틀려요? 틀려요. 그제? 그러니까 그 중에 자격 있는 자만 그러니까 법인의 사원 임원 중 아셨죠?
실무 교육을 받은 법인의 사원 임원 중 소공만 이해하겠죠? 공인중개사 자격, 즉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받는 게 연수교육이에요. 그리고 물론 실무교육이에요. 이해하겠죠? 기본 따져보면. 그리고 실무 연수해가지고 기간 등은 아실 거고요. 이건 며칠? 4일이고 이건 이틀이라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해하겠죠? 근데 이틀이 월, 하일 수도 있고 금, 토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12시간, 16시간. 월, 하, 수, 목이면 4일이잖아. 그죠? 그러면 4, 8, 32잖아요. 근데 수, 목, 금, 토일 수도 있거든. 4일이. 예? 일단 4일이 4일. 아셨죠? 수, 목, 금, 토니까 몇 시간이에요? 28시간. 이해하겠죠? 그래서 실무, 딱 기본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 직무교육은 뭐냐면, 직무교육은 누가 받아요? 중개보조원이 받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차이만 정도 인식하고 계시면 되고요. 묻는 거, 교육? 나올 가능성은 이번에 좀 떨어져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돼. 아셨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에 금방 교육받는 거 있잖아. 그죠? 그냥 숫자 같은 거 미스 안 하시면 돼. 기본 그림을 알겠죠? 이렇게. 예. 그리고 직무교육은 이거는 중개보조원이 받는데 이건 온라인밖에 없어요. 교육 시간도 서너 시간이에요. 만만해. 서너 시간. 그리고 이 교육 세 가지의 공통적인 교육 내용이 뭐냐? 직업윤리입니다. 그게 뭐냐? 직무교육의 내용이 직업윤리예요. 알겠죠? 그 직업윤리는 세 가지 교육의 공통점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등등이 포인트. 등등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아셨죠?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 공인계사 등. 아셨죠? 등. 이 등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게? 시도지사 등록관청까지. 이거는 등은 고용인. 아셨죠?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며칠? 10일 전에. 그죠? 10일 전. 이건 통지죠. 통지. 이거는 10일 전 공고 또는 뭐다? 통지입니다. 차이점은 이제 아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 있잖아요. 교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일단 교육해가지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하고 이 정도 뭐 참고하시면 돼요.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등록이 나오는 뒤에 가면 페이지가 68페이지에 등록이 있어요. 자, 제가 실무적으로 등록 이퀄 뭐랬죠? 사무소 그래서 그죠? 1등록이죠. 사무소 몇 개? 1개가 원칙입니다. 1등록, 1사무소. 근데 1등록주의에 대한 예외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중개업에 종사한다라는 말은 사무소에 등록증이 뭐 돼 있다? 게시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아시고. 그러면 등록의 성격 가운데 가장 대표적 경우가 뭐냐면 일신전속성이에요.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속한다. 이전성을 부정한다란 말이고 대인적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록은 1인 등록 몇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그죠? 1인 1등록주의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등록을 두 번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일신 전속성 그럴 때 묶어서 그 특징이 일단 이중 등록은 절대 불가합니다. 근데 이중 등록 나오면 쭉 이어져 나오는 게 이중 소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도라든지 대여까지. 그죠? 이 네 가지 해당이 되면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적 등록입니다. 등록을 취소 마이크에서 등록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하고 몇 대 몇? 1대1입니다. 그죠? 절대적 등록 취소. 그냥 보통 절치 그래요. 1대1. 어제 아래 축구했는데 1대1이었는데 베트남. 야, 진짜 그 매직은 매직이더라. 그죠? 승부차기에서 이겨가지고 8강 갔잖아요. 운칠 기사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을 게는 그죠? 뛰었으니까 올라갔겠죠.
하여튼 기삼 없는 운칠은 없거든요. 절치 1대 1대리 뭐였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요. 하여튼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되어 요거요. 차이도 우리는 특이한 민족입니다. 그죠? 그 감독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같이 응원하잖아요. 와 이러면서. 하여튼 팔이 진짜 안으로 잘 굽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영감 말씀은 그죠? 피가 섞였다. 그럼 피 섞였어요? 얼마나 섞였겠어요? 어쨌든 뭐 그래도 국위선양을 하는 그죠? 국위선양을 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무슨 군이 쪽어 갖고 밖에 나와서 그것도 국위선양 하더만. 접대 불러달라고 그죠? 뭐 가이드를 둘 펴질 않나? 그죠? 온 세계 만방에 알려졌어요. 그죠? 어떤 누구는 대한민국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어떤 누구는 저 어디 뭐 동네 양아치로 만들어 양아치로. 그죠? 끝까지 그래도 그죠? 그 의원직은 안 내려놓겠다고. 그죠? 왜냐하면 그 시군구 기초잖아요. 그죠? 거기 의원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기본적으로 1년에 1억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내려놓죠. 그리고 겸직이 또 됩니다. 이 의원, 그 기초의원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게 하면서, 그죠? 의원이랍시고 빠찌 들고, 그죠? 빠찌에 딱 꽂아가지고 있잖아. 참. 폼은 개폼 다 잡고, 왜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절치와 일대리입니다. 그죠? 예. 쪽팔린지도 몰라요. 하야, 쪽팔린 줄 알면 그죠? 그러지 않았겠죠? 아니, 술을 이거는 첨부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되는데, 맑은 정신에도 그죠? 쪽팔린 줄은 몰라. 자, 어쨌든 일신 전속성 등록의 성격 가운데 이 네 개 중요합니다. 됐죠? 절치와 일대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 또 적법 요건인데, 일반인은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업으로 하는 건 안 돼요. 그리고 업으로 하는 건 금지되어 있고, 하게 되면 위법한 행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등록자 그러죠? 중개업은 등록과 관계없으니까. 그래서 무등록자하고 몇 대 몇이다? 3대 3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일반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등록했잖아요. 그죠? 등록하게 되면 중개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중개업이 허용되죠. 즉, 금지를 풀어줍니다. 부작이 해제가 되고, 위법했던 행위가 이제 적법한 행위가 되죠. 따라서 등록은 유효, 무효를 다투는 효력 요건이 아니라 뭐다? 적법 요건입니다. 적법 요건. 그러니까 무등록자의 중개로 체결된 거래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그래서 등록의 성격다 그러면 일신 전속성하고 요 적법성하고 요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이란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의 기본 뭐 절차하고 등록 기준 나오는데 역시 이것도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까지 복습인데 아시겠죠? 네, 다 아실 거라 보고 몰라도 아는 척 하세요. 자, 일단 현행법상에서 우리가 신규 등록이 되잖아요. 신규 등록이 되는 자가 누구 있어요? 결혼한 사람이 또 결혼하면 어찌 되지? 개공이 등록한다는 건 결혼한 사람이 또 결혼한 거 이중 결혼하고 똑같아요. 그죠? 물론 그런 게 가능하긴 하다. 그죠? 예. 그게 외국에는 주가 하나의 국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 경계를 넘어가니까 다른 동네 가서 결혼하고 여기도 결혼하고 그죠? 옛날에 그 라이언가 있죠? 연거. 예. 어쨌든 현행법상의 그냥 개공이 아니에요. 아셨죠? 자꾸 이게 뭐 막연하게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데 공인중개사하고 개공은 다릅니다. 아셨죠? 자,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입니다.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인데 공인중개사 중에서는 뒤에 여기 보입니까? 뭐 제외돼 있죠. 요 가로 열고 지금 제외라고 안 보입니까? 마음이 착한 사람은 보이는 거 이거? 소공 제외 적혀있죠. 그리고 법인은 상법상 회사하고 협동조합인데 역시 여기도 가로 적혀있어요. 뭐라 적혀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라고 적혀있죠. 아 보이는구나 이게 진짜. 마음이 착하면 보이는데. 자, 그럴 때는 그냥 보이는 척 하면 돼요. 보이는 척 하면. 아셨죠?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신청을 하는데 등록 신청은 누구한테 할까요? 등록관청에게 합니다. 사무소 등록 이꼴 사무소니까요. 사무소를 설치하는 지역 단위가 시군구거든요. 등록관청은 시군구의 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는데 등록관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청입니까? 사무소 관할청입니까? 예, 사무소 관할청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라고 하는 것은 자치구에 한한다. X죠? 명칭상 구입니다. 자치구, 비자치구 포함이죠. 해서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할 때 갖춰야 되는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등록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 기준이 있고 등록 기준에 공인중개사 법인이 첫 번째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 되죠. 근데 결격 사유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고요. 등록관청이 그 가족관계 등록지, 종전에 우리 본적지 있죠. 거기다가 신원조회를 통해서 기관에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당연히 자격이 있겠죠, 그죠?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데 이 사실도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고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을 취득한 자인지 아셨죠? 확인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가지는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실무 교육 그럼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유효기간은 1년. 교육 내용은 법률 지시. 아셨죠? 세 개. 그리고 사무소를 가셔야 되는데 사무소를 갖춘다. 되는 게 4개 있고 안 되는 게 3개 있었어요. 그죠? 허가받은 건물, 적법한 건물. 이걸 줄이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기재 전 건물도 되죠. 그리고 사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은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보통 묶어 나오거든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은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수 없다. X. X죠. 무허가는 안 되는데 미등기는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안 되는 게 뭐냐면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가설 건축물. 아셨죠? 3개. 그래서 되는 게 4개, 안 되는 거 3개. 들었죠, 금방?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두 가지는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다. 실무기록 수료 확인증 사본이나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는 보통 임대차 계약서를 말하죠. 근데 이제 법인도 갖춰야 되는데 법인도 결격 사유자가 아닐 것 그러니까 누가 사원이나 그죠? 임원 전원입니다. 그리고 혹여 싶어 드린 말씀인데 사원이나 임원이라 할 때 이건요. 회사 무슨 사원 직원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인들이 말하는 사원은 직원, 고용인입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요. 그냥 주인이에요. 법인 자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법인 자체. 그리고 사원 임원 전원이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 해야 되고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근데 법인의 경우 보면 자격을 취득한다 할 때 법인이 등록해서 두는 사무소가 주된 사무소 그리고 법인은 1등록 1사무소잖아. 그죠? 근데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도 있어요. 자연인은 공인중개사 왔다 갔다 되지만 이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 행위를 하는 장소, 즉 시군구 단위마다 분사무소라는 걸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책임자고요. 주된 사무소는 대표죠.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러니까 누구? 대표입니다. 대표. 대표는 공인중개사여야 되죠. 중개 업무 수행은 일반인이 못하니까. 그리고 포함하고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외라는 거하고 3분의 1 이상하고 이 두 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누가요? 사원, 임원, 전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원 임원이든 자격 없는 사원 임원이든 전원이 그리고 사무소를 갖춰야 되죠. 4개. 여기다가 법인은 2개가 추가됩니다. 일단은 상법상의 회사 또는 뭐다? 또는 협동조합이라 해야 되고요. 협동조합이고 그리고 자본금이 있죠.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다. 자본금이 5천만 원. 그죠? 자본금이 5천 이상입니다. 자본금이 5천 이상일 것. 이 자본금 규모는 어디서 요구하는 자본금이다? 그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규정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또 뭐 있었죠? 법 14조에 보면 6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법 14조 업무만입니다. 14조 규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뭐뭐만이란 말은 다른 거 못한다 뜻이죠. 그러니까 겸업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겸업에 제한을 받는 건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법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법인. 그래서 겸업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주어가 법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을 받고 며칠이었죠? 사무소 설치나 신중을 기할 때는 7일입니다. 7일 내에 구두로 서면으로만 한다. 통지합니다. 7일 내에 통지한다. 통지 이퀄 뭐다? 등록입니다. 등록. 통지 이퀄 등록이다. 등록했다는 말은 공인중개사 법인이 뭐가 되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다. 그러면 등록의 통지를 받고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X죠. 등록의 통지를 받았을 뿐이지. 아까 제가 저기 뭐라 적었냐면 어디 그죠? 중개업에 종사한다 라는 말은 사무소에 뭐가 등록증이 게시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등록의 통지를 받았을 뿐이지 등록증을 받지는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됐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정기관에 대해서 그죠? 보정기관에 대해서 뭘 설정한다? 업무 보정을 설정해야 됩니다. 업무 보정을 설정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그러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입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을 설정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보정기관은 개공에 대해서 보정서를 그죠? 보정서를 교부해 주겠죠. 자, 그러면 등록이 먼저입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정이 먼저입니까? 그죠? 봐봐요. 등록을 신청하죠. 등록에 통지를 하죠. 보정을 설정했죠. 보정서를 교부받았죠. 여기까지입니다. 순수가 그죠? 이 말의 의미가 뭐였죠? 등록하고 나서 보정을 설정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이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전에는 일반인이거든요.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일반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자격자 일반인을 가지고 같은 개념으로 설명드렸죠. 예,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개공이 누구한테 등록관청에 대해서 보정 설정을 했다라고 말한다. 신고를 합니다. 근데 꼭 신고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보정기관에서 등록관청에다가 보정을 설정했다라는 사실을 직접 통보하는 경우라면 그 신고를 뭐 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5번입니다.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기본적인 내용은 끝났는데 이게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죠. 이게 뭐냐면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합니다. 그러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인장을 등록해야 되니까 등록의 의무자가 누구예요? 개공? 그렇죠? 개공 중개업에 종사한다와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말을 제가 구분했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만 인장을 등록합니다. 그 누구? 개공
소공이요.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중개보증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아셨죠? 개공, 소공입니다. 이건 인장 등록에서는 중요합니다. 주어가.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죠? 업무 개시전까지. 언제부터 할 수 있다? 등록 신청 시부터. 그럼 보증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업무 개시전까지. 언제부터? 등록 후부터. 등록한 때는이 됩니다. 아셨죠? 딱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업을 할 준비는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등록관청은 기업공인중개사에게 이제 뭐한다?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죠? 그래서 등록증 교부가 6번째. 됐죠? 하도 헷갈려서 순서를 적어서 번호를 등록이 문제예요? 보증이 문제예요? 대답을 해야지. 등록이 뭔지 아셨죠? 등록이. 아셨죠? 예. 순서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등록하고 난 다음에 뭐 한다? 보증을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의 기본 절차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페이지 78페이지 보면 재교부가 나와요. 자, 어떤 거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잖아요. 또 다른 종류의 개업공인중개사로 뭘 바꿔요? 종류를 바꿔요. 종별을. 종별을 변경하게 되는데 이 종별 변경은 종류가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개공의 정의가 뭡니까? 이 법에 의해서 뭐한 사람이다? 등록한 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가 개공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종류의 개공이 된다는 말은 다시 뭐한다? 등록한다 뜻이죠. 신규 등록을 얘기합니다. 등록했는데 등록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된다? 이중등록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이중등록에 예외가 인정됩니까? 없잖아요.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중등록을 방지하려면 종전의 등록을 폐업해야 되는데 우리는 폐업 대신에 종전 등록증 자체를 등록증을 아예 반납을 시킵니다. 종전 등록증을 반납한다 하셨죠? 종전 등록증을 반납한다. 새로 등록하고. 그러니까 종전 등록증 반납이 뭐냐면 폐업 신고와 대체된다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종전 등록증을 반납하는 경우다 폐업 신고를 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종별 변경 시에는 이중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X죠. 종전 등록증 반납으로 대체됩니다. 별도 폐업 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만 종전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할까요? 이중 등록으로 처벌됩니다. 아셨죠? 이중 등록으로 처벌된다 이렇게. 그래서 종별 변경은 등록 신청서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신규 등록입니다. 어떤 경우든.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가 연제구죠. 연제구입니다. 연제구에 있는 연제구에서 업을 하고 있는 부칙상의 개공이 그죠?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차이점이 뭐밖에 없다? 예, 자격이 있나 없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칙상 개공이 자격을 취득했거든요. 자격을 취득해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됩니다. 이건 부칙상 개공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된 게 아니죠. 그냥 자격증 땄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칙상 신규 등록에 의하면 이렇게 그죠? 기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맞죠? 기본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7일 이내잖아요. 근데 재교부는 언제 합니까? 즉시 재교부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계속성, 절차의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재교부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언제? 부칙상 개공이 뭐로 바뀔 때?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뀔 때. 어디에서? 동일한 등록관청 안에서 바뀔 때. 이해하겠죠? 그래서 조건이 공인중개사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 더요. 어떻게? 동일 등록관청 관내입니다.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라는 두 개의 조건이 결합되었을 때 뭐가 됩니까? 등록증 재교부 방법에 의한다.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는 보통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빠져요. 부칙상 개공이 자격을 취득해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방법에 의한다. 틀린 거 아시겠죠? 예, 이건 신규입니다. 왜? 이게 없기 때문에. 두 개가 결합되니까 부채한 개공이 만일에 법인으로 바뀌면요. 신규. 관할구역 밖에서 바뀌면 신규 하셨죠? 재교부되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두 개의 조건이 결합됐을 때. 이렇게 종별 변경 기억하시면 되죠.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무등록자 그러는데 이것도 82페이지 보니까 무등록 중개업이 나오는데 지금 설명드린 요 순서 있잖아요. 그죠? 순서를 평면상으로 딱 보시면 자 등록을 신청하죠.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며칠? 7일입니다. 7일 이내에 등록에 통지를 받고 통지를 받았으면 보정을 설정해야 되죠. 보정을 설정하면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등록증 교부를 받으면 업무를 개시할 거고 업무를 개시하고 업을 하다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을 했거나 그 다음에 법인이 해산을 했거나 그 다음에 등록의 취소라는 처분을 받았거나 그리고 폐업을 했거나 폐업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그죠? 그 이후에 업을 계속하는 그 경우까지 그랬는데 일단 여기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등록의 통지입니다. 그죠? 통지되었다 즉 등록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록 신청 단계에서 업무를 개시한 자 이렇게 나오죠. 등록 신청 단계에서 업무를 개시한 자는 무등록자다 개공이다. 무등록자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의 통지를 받고 보정 없이 업무를 개시하면 무등록자다 개공이다. 보정 없이 업무를 개시하면 이건 개공입니다. 일단 등록 통지 받았으니까요. 다만 보정 없이 업무를 개시하면 제재가 등록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취. 그러니까 이것도 입에 붙여요. 무보정 상취 이렇게. 됐죠? 무보정 상취. 그 다음에 등록의 통지를 받은 자가 등록증 교부 전에 업무를 개시했다. 이거 제재가 뭘까요? 등록증 교부 전에 업무를 개시했다. 사무소에는 등록증이 걸려있다 안 걸려있다? 안 걸려있겠죠. 이건 근데 등록증이 안 걸려있다고 등록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경미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됐죠? 그래가지고 업무를 딱 개시했는데 사망, 해산, 등록 취소 처분 이후에 중개업을 계속하면 이것도 뭐다? 무등록자입니다. 그래서 무등록자는 딱 기억하실게 세 가지예요. 무조건 몇 대면 3대 3입니다. 무등록자의 중개업을 하게 되면 이건 위법이죠. 그래서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에 대해서 보수 직업을 인정하나란다. 보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무등록자의 등록은 효력 요건이 아니라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무등록자의 중개로 체결된 거래 계약의 효력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그래서 거래는 이게 아니겠죠. 그래서 무등록자 그러면 문제 3, 보수는 X, 거래는 O 이렇게 이야기했죠. 정리하시고요. 무등록자의 유형에 대해서 뭐 묻기도 하긴 하는데 일단은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업무를 개시했다.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 중개업을 계속하거나 하셨죠. 그렇게 되면 무등록자가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결격 사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이제 막 시작하다 말았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결격 사유부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